자, 여러분 이제 핵심 19번에 보세요. 잘 나오는 문제네요. 2011년 2월달에 나오고 10년도에 나왔고 최근에 가끔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 못하면은 에이스기사 불러야 되고 뭐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본적인 해결법들이에요. 자, 먼저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 나왔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용량이 부족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돈 주고 사갖고 달면 돼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돈 주고 하나 더 용량 큰 놈으로 사갖고 달면요. 그죠? 한 또 몇 년 또 잘 씁니다. 그죠? 자, 그러나 돈을 안 들이고 해야 되니까 문제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용량이 큰 파일들 있죠? 쓸데없는 한글 문서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화를 한 몇 개 지워버리면 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영화를 주기 아까워요. 내가 영화를 모으는데 좋아하는 영화예요. 두고두고 볼 영화인데 이걸 지우자니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영화를 옮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DVD 공CD를 사가지고 DVD 공CD에다가 그 영화를 아예 구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DVD를 보관해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DVD CD 넣어가지고 영화를 보면 됩니다. 그죠? 괜히 쓸데없이 하드디스크 속에 넣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보는 건데 그걸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용량이 큰 것들은 삭제를 합니다. 백업 후 삭제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백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백업을 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다. 자, 두 번째 거.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 요소나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자,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 요소를 제거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메모 장인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구성 요소는 틀립니다. 윈도우 구성 요소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에 가면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이 바로 윈도우 구성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이거 쓰지 않는 거 많죠. 그죠? 이걸 지우면 됩니다. 이거 지우는 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가서 지웁니다. 제어판에 가시면 자, 요거 시작을 누르시고 제어판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윈도우 프로그램 추가 제거 요거 있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얘를 더블 클릭해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목록이 다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되고요. 자, 윈도우 구성 요소 추가 제거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여러분 메모장이니 워드패드니 그림판이니 이런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워봐야 용량 얼마 안 됩니다. 요거 지우니 차라리 음악 한두 개 지우니 더 용량이 더 커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용량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서 내가 필요 없는 거 치워도 되더라. 아니면 프로그램 변경 제거에 있는 내가 설치된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찾아가지고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 누르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됐었나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한글 지워야지 한글 잘 안 한다고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면 다음에 한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놔둬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집에 돈 주고 안 사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면 돈 10몇만 원 주고 사야 돼요. 한글.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 집에는 단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셔야 되지. 이거 나 안 하는데 라고 그냥 삭제 누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누르면 이만큼 용량이 확보가 돼요. 여기 있죠? 용량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추가 제거해서 삭제를 해라. 그거 이제 나옵니다. 그죠? 자, 구성 요소나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제거해라. 또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랍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 그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휴지통이 왜 상관이 있습니까? 휴지통이 버렸는데? 그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현실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 집 방에다가 휴지통을 작은 거 놨어요. 그러면 휴지통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죠? 휴지통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통 자체가. 그죠? 근데 방은 집골이 많은데 지금 식당에 있는 큰 휴지통 있잖아요. 뭐 음식물 버리고 하는 휴지통 있잖아요. 그걸 방에 떡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도 안 그래도 좁은데 휴지통까지 그걸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휴지는 가끔 어쩌다 하나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이 휴지통이라는 공간이 어딘가에 있는 공간인데 그게 어디냐면 하드디스크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곳이 휴지통입니다. 뭔가를 넣어놔야 되잖아요. 휴지통 속에도. 그래서 걔도 하드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휴지통에 있는 것들을 싹 비워버리면 그만큼 하드디스크 공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필요 없는 휴지통 파일은 지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량이 조금 늘어나서 부족 현상이 없어질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구성 요소나 이거 같은 말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 있는 디스크 정리를 수행해라 나옵니다.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를 수행해서 필요 없는 내용을 지우라는 겁니다. 자,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 우리 나중에 윈도우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어디 가냐면요. 내 컴퓨터를 엽니다. 내 컴퓨터를 열면 요거 C와 D라는 공간이 있죠. 그죠? 이 공간에서 필요 없는 걸 찾아서 지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지워야 될지 몰라요. 그때는 바로 이 디스크 정리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D 드라이브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D 드라이브라는 곳에 속성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면 하드디스크 용량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 요거 있죠. 디스크 정리. 요거 누릅니다. 자, 이 디스크 정리는 바로 여러분 집에 애들한테 많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 아니 책상 정리 좀 해라. 책상 꼬라지가 왜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는 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책상에 책꽂이에 꽂든지 다 정리해서 공부할 공간을 만들라는 말이죠. 그죠? 책상 정리하라는 말이. 책상이 막 너무 어지러워서 애들 공부를 그 앉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상 정리 좀 하라고 잔소리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도 그만큼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딱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만 찾아주는 게 바로 요 디스크 정리입니다. 디스크 정리를 누르니까 여기 떴죠? 자, 여기 보니까 요것들은 다 지워도 되는 것들입니다. 지워도 컴퓨터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지워도 되는 것들을 찾아줘요. 그리고 여기 용량이 이렇게 나와요. 자, 휴지통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휴지통 비웠으니까 0이고요.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오래된 압축 파일 안 쓴다는 겁니다. 자, 요걸 체크하고요. 체크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을 싹 지우고 공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도 되는 것들을 얘가 찾아줘요. 그 지워도 되는 것들이 이제 임시 파일들, 임시 파일이나 백업 파일, 이런 걸 찾아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얘는 지워도 컴퓨터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지워도 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스크 정리입니다. 네, 아셨죠? 그죠? 자, 디스크 정리를 해서 내가 필요 없는 파일을 지웁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이나 쿠키나 뭐 휴지통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장명이 BAK라든지 TMP라는 이걸 찾아가지고 다 지워도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래도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파일이에요. TMP라는 확장명을 가진 거는 이건 템포 파일, 임시 파일이란 말이고요. BAK는 백업을 줄인 말이에요. 백업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워도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 컴퓨터 돌아가는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하나 더 적어줍니다. 요거 없는 건데, 교재 없는 건데, 요거.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을 사용하더라. 라는 거 적으세요.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을 사용하는데, 압축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하드디스크 통째로 압축을 시켜요. 그 압축을 시키면요, 용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겨울 이불 압축하는 압축팩 있죠? 그거 압축이란 말을 쓰죠. 거기다 겨울 이불 몇 장 집어넣고, 자꾸로 딱 닫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있죠. 구멍에 진공청소기 딱 꽂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윙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만한 이불이 거의 한 10분의 1을 확 줄어들죠. 부피가. 그죠? 그것처럼 얘도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축을 하게 되면요. 용량이 그렇게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용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겨울 이불 쓰려면 또 자꾸 팍 풀든지 아니면 공기를 넣어야만이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겨울 이불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압축을 하면 용량이 늘어나긴 하는데 사용을 하려면 압축을 풀고 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행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이러면. 그래도 용량을 늘어나니까 내가 쓰는 데는 문제 없겠죠.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도 똑같아요. 내 컴퓨터에서 얘를 오른쪽 버튼하고 자, 속성에 가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전략. 요거 체크만 하면 돼요.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압축을 시켜요. 그 대신 사용할 때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사용 안 합니다. 그죠? 속도를 빠른 걸 원하지, 느린 걸 원하지. 차라리 돈 주고 찾는 하드디스크 더 사다 꽂는 게 낫죠. 그죠? 돈 몇만 원 더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속도 느린 것보다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사용할 수 있더라.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을 사용할 수 있더라. 됐나요? 자,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드디스크 용량을 해결하다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메모리가 부족해요. 메모리가. 뭐 하다 보면 중간에 메리 메시지 딱 뜨면서 메모리가 부족하여 뭐 지금 실행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뚝 나와요. 이상하다. 할 때마다 자꾸 그래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뭐예요? 돈 주고 사다 다는 거죠.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죠? 뭐 컴퓨터 고치는 게 일도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사실은. 그죠?
뭐 부품 안 좋고 다 돈 주고 새 거로 달면 되고, 그죠? 아니면 아예 버리고 새 거 사면 됩니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돈만 있으면 하나 더 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돈 5만원 이렇게 투자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느냐? 우리가 배운 겁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라고 첫 번째게 나와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말을 가지고 시험에 잘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삭제합니다. 나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프로그램을 제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한글을 지우고 엑셀을 지우고 이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예요? 하드디스크 용량만 늘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라고 해놨어요. 이 종료는 삭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띄워놓은 프로그램 중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닫아라는 거예요. 닫는 걸 종료라고 합니다. 삭제라는 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삭제는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거고 종료를 시킨다는 거는 즉 얘가 화면에 이렇게 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떠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떠 있다는 건 이것들이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닫음으로 해서 메모리가 그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겠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을 한 10개씩 막 띄워놓고 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메모리 부족하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창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으면은 용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잘 들어가지요. 너무 많은 창을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종료라는 거지 프로그램을 삭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시험에 그렇게 내요.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맞네라고 넘어가요. 그냥. 제거라는 말은 아니죠. 종료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닫아라.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떠있는 프로그램을 닫아라는 거지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종료하면 되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메모리가 확보가 늘어납니다. 확보됩니다. 자,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 프로그램에 설정된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해라. 이거는 뭐냐면요. 자, 시작이라는 곳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에 넣어놓으면요. 뭔가를 넣어놓으면 컴퓨터를 껐다 키면요. 무조건 컴퓨터 처음 켜자마자 바로 얘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얘가 실행이 돼요. 나는 안 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끌고 가서 다 넣어놨다. 이걸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끌고 가서 자 시작에 가서 자 여기다 이렇게 가서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넣어놓으면요 한글이 추가가 됐죠. 시작 프로그램에.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요 나는 한글을 더블 클릭 안 했는데도 한글이 갑자기 툭 떠요. 그게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화면이 뜬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프로그램이 떴다는 건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메모리가 부족하게 나온다면 여기 있는 거 내가 뭔가 뜨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없애버리자.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뭔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시작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모리를 안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걸 한글처럼 안 뜨고 시작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여기 숨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시계 옆에 우리 요 부분에. 그래서 내가 실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막 실행되는 거 있으니까 그 시작 프로그램에서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어판의 시스템의 고급에 가면은 가상 메모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를 설정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를 늘릴 수 있죠.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그죠? 가상 메모리를 더 늘려주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 꽂혀있는 물리적으로 꽂혀있는 메모리에 그만큼 양을 빌려서 씁니다. 근데 내가 직접 더 많이 우리 집에 있는 게 1기가인데 내가 2기가를 빌려 써서 3기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강제로 내가 가상 메모리를 설정해서 더 늘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좀 메모리 부족 메시지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금량에 비해 메모리가 적을 경우는 메모리를 추가 설치.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죠? 돈이 들어서 하죠. 그죠? 그 방법을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계속 뜬다면.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적어둡니다. 뭐냐면요.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킵니다. 컴퓨터 재시작. 컴퓨터 재시작 왜 해야 되죠? 자, 메모리는 뭐라 했습니까? 이 메모리는 뭐라 했어요? 램이에요, 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램입니다. 램의 특징이 있죠? 전기가 끊어지면 안에 들어있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깨끗해지고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껐다 켰을 때는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메모리 내용을 싹 지워버렸으니까 용량이 다시 커졌겠죠.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모리 부족 메뉴가 뜨면요, 껐다 켜는 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메모리가 진짜 부족한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지금 달려있는 메모리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불량이 나가지고 그가 1기가인데 걔가 1기가로 인식 못하고 100메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불량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에이스 하는 곳에 가면은 그 메모리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체크해보면 벌써 이 고장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고장이라면 새 걸 달아야 되고, 고장 아닌데도 나왔다면 하나 더 사다 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또 요거까지 알아둡니다. 네트워크가 안 될 때,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여러분, 시험에서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어쩌고 나오면 다 인터넷으로 생각하세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안 되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랜 카드가 있는데 그 구멍에 선이 제대로 꽂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또 내가 청소하고 나서도 인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선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케이블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죠. 먼저. 그죠?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러면, 자, 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걸 확인하려면 어디 갔냐면,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자, 내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가면 요 창이 뜨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게 연결됨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됨. 이게 연결 안 됨 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강제로 끌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 집에 자녀분이 잘 만져가지고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사용 안 하면 해버리죠. 이러면 여기 사용이 안 되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안 됐으면 사용 안 함으로 이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만졌나? 그럼 내가 다시 오른쪽 버튼 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으로 딱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인터넷이 돼요, 또. 자, 그래서 요런 걸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 없다. 그런데도 인터넷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에이스 기사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이스 기사 부르는데 컴퓨터 에이스 기사 부르는 게 아니고, 인터넷 신청한 그 회사 있죠? 하나로니 안에 KT 있는 데다가, 아니면 케이블 방송. 그러다가 신고 접수하면요, 에이스 기사가 와서 점검해줘요. 자기들 선로상이 문제인지, 컴퓨터 문제인지. 그리고 선로가 이상 없다면은, 컴퓨터 문제라고 에이스 기사 불러서 또 컴퓨터 손보라 그래요. 아니면 자기 선로도 문제면 막 아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막. 저 전산실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또 그 통신실이 있어요. 그거 가면 자기들 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보내주는 기계들이. 그걸 또 만지고 와서 또 막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될 겁니다 하고 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요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핑 명령을 줘가지고 내가 그 사이트가 지금 내가 핑을 줬을 때 다른 외부 사이트가 인터넷 접속하기는 하는 곳인데 핑을 줬을 때 그 사이트가 보이면 숫자가 나오면은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이스에서 불러봐야 그 사람들 점검해봐야 이상 없는데 가고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자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름으로 해서 뭔가 창이 하나 뜹니다. 이게 도스 창인데요. 이 도스 창에서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핑이라는 명령을 줘. ping 주고, 자, 그 사람의 아니면 내가 어디 확인해 보려는 주소를 친다거나 아니면 IP 이름을 치면 돼요. 자,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IP 아는 거 칠게요. 192.168. 자, 11. 자, 여기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놓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104번이 켜져 있겠네요. 104번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엔터키 쳐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한번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신호를 쏘았는데 104번 자리, 저기 첫 번째 분 계신 분이에요. 104번 자리한테 지금 핑을 쏘은 거예요. 핑을 쏘았는데 갔다가 몇 천만원, 9ms. 엄청 빨리 왔죠, 그죠? 9ms, 미리세컨 아시죠? 미리초. 요거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9ms 만에 신호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신호가. 그러면 인터넷 선은 문제가 없다는 거네, 지금, 그죠? 맞죠, 그죠?
이러면 그 케이블 회사에 전화하고 불러가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점검하면 외부로 잘 나가고 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지 컴퓨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 명령을 통해서 이 해선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 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이트가 잘 연결되게끔 그 주소를 잘 쳤는데도요 안 된다. 자 이래갖고 쳤는데 분명히 컴퓨터 켜져 있고 내가 살아있는 어떤 서브 컴퓨터인데 눌렀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다가 뭐라 나오냐면요 리퀘스트 타임 아웃이 나옵니다. 즉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가 안 날라와요. 그러면 지금 외부로 지금 내가 신호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컴퓨터가 문제나 아니면 해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해선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S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보면 그 사람들 와서 야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네요 하면서 이제 그렇고 합니다. 요거는 IP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IP를 준다거나 아니면 주소를 직접 쳐도 돼요. 어떤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직접 쳐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안 가거나 이렇게 리퀘스트 타임 아웃이 나오면은 지금 연결이 외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이런 핑 명령을 통해서도 내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고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은 시험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 명령을 사용해 접속하는 사이트의 서버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가 안 됩니다. 인쇄가 안 돼요. 자, 인쇄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뭐 해봐야 돼요? 프린터를 켰는지 봐야 되겠죠. 프린터 안 켜고 인쇄하고 와 나오직합니다. 그죠? 프린터 전원을 켜줘야 돼요. 프린터도 그죠? 그리고 켰는데도 인쇄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뒤에 선이 꽂혀 있는지, 즉 프린터에서 컴퓨터에 USB에 꽂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또 안 꽂혔으면 신호를 못 주니까 당연히 인쇄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케이블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프린트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드라이버. 자, 여기서 헷갈립니다. 이제 드라이버가 뭔지 몰라요.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있죠. 그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아니고 프린트 드라이버라는 말 씁니다. 자, 드라이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드라이버는 통역사입니다. 통역사. 자, 내가 지금 한국인이고 자, 컴퓨터가 이제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프린터는 미국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인쇄를 딱 시키는데 얘가 컴퓨터가 한국인이니까 야, 인쇄 요거서 여기까지 해도 했어요. 한국말로 막 했어요. 그럼 프린터는 미국인인데 알아듣습니까? 뭐라 해요? 프린터는 what 하고 있겠죠. 그죠?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인쇄가 안 되죠. 그죠?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통역해주는 하나 구해와야 돼요. 그죠? 내가 야, 여기서 인쇄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도 하면 걔가 이제 영어로 뭐라 하면은 걔가 알아듣고 오케이 하고 인쇄하겠죠. 그리고 얘가 인사 다 됐어라고 뭐라 하면 얘가 또 해석해서 얘한테 이 본체한테 인사 다 됐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끝났다고 이제 메시지 딱 띄우겠죠. 그것처럼 외부 기기들과 컴퓨터 간에는 서로 외국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하는 애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드라이버 그럽니다. 그렇다고 내가 삼성 프린터 쓰던 게 있었는데 그걸 떼고 다른 LG 프린터를 또 달았어요. 그러면 전에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해놨는데 그러면 되느냐? 안 됩니다. 모델마다 또 회사마다 다 드라이버가 다 틀려요. 그 프린터를 바꾸면 또 그 프린터를 바꾼 드라이버를 또 설치해줘야 돼요. 그 CD가 들어있어요. 프린터를 새로 사오면 거기에 CD가 딱 들어있고 CD에 잘 보면 드라이버 C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그 드라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계를 새로 어떤 뭔가를 연결하게 되면 드라이버를 거의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배운 USB 메모리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설치 안 해도 된다 했죠. 그죠? 꽂으면 바로 동작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왜 그러냐면요. 걔 드라이버는요. 이 본체가 아예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윈도우가. 드라이버가 실제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윈도우라는 애가 이 드라이버를 다 갖고 있어요. 카메라 거하고 USB 메모리 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꽂기만 꽂으면 그게 자체적으로 같이 있는 드라이버가 동작을 해요. 해가서 통역을 시켜줍니다. 근데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종류가 많아요. 프린터 종류가. 만든 회사들도 많고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윈도우 속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드라이버가 지워졌는지 설치를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디 가냐면 자 시작에 가서요. 프린터 및 팩스에 가요.
프린터 및 팩스에 가면요. 여기에 여러분 모델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쓰는 게 삼성 어쩌고 나오면 이게 삼성 어쩌고 하고 이게 설치돼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이게 여러분 모델명하고 똑같은 이름이 없다면은 프린터 위에 적힌 모델명 없다면은 드라이버가 설치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게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살 때 갖고 있는 CD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드라이브 찾아가고 삼성 그 컴퓨터 사이트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드라이브 다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 모델을 치고 그 모델에 해당하는 드라이브를 찾아와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프린터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은 드라이버가 지워진 겁니다. 요게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더라. 자, 또 인쇄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인쇄 관리자는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인쇄 관리자가 뜹니다. 자, 요 화면을 제가 인쇄해 볼게요. 파일에 가서요. 자, 여기 가서 인쇄를 시킬 겁니다. 프린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린트로 할래 묻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없는 거 하나 할 거예요. 자, 없는 거 이런 거 할게요. 자,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쇄를 시킬게요. 인쇄. 그럼 인쇄가 넘어가겠죠? 아, 요건 아니네. 요건 아니고. 자, 프린트 가서 요걸 해야 되겠네요. ML1640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아, 이건 있는데. 없는 게 지금 요거겠네요. 요거 없습니다. SCS5120이라는 프린터를 지금 연결 안 됐어요. 요걸로 인쇄할게요. 자, 인쇄를 지금 하죠, 그죠? 자, 버퍼 메모리 지금 이걸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버퍼한테 보내준다 했죠, 그죠? 자, 버퍼한테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23장 중에 지금 8페이지 벌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장을 버퍼한테 다 줘버려요, 그냥. 그럼 버퍼가 이제 프린트 시키겠죠. 자, 다 넘어갔습니다. 자, 갔는데 지금 프린터 사실 없어서 인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쇄 관리자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쇄를 하게 되면 여기 프린트 모양이 하나 뜹니다, 여기. 여기 시계 옆에 보면 있죠, 그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그러면 요게 인쇄 관리자예요. 여기 지금 요거 인쇄했다 하고 인쇄 중이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쇄 멈춤이나 인쇄 취소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지금 인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아니면 여기 왔는데 앞에 뭔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한 건데 요거 앞에 뭔가 또 작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막히니까 내가 인쇄했는데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니까 앞에 누군가가 인쇄를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인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인쇄를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막힌 애들을 다 없애버려야만이 내가 인쇄한 게 인쇄된다는 거예요. 문제 생긴 것들을. 그래서 인쇄 관리자에 와서 문제가 생겨 있는 것들을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면은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인쇄되니까 앞에서 막혔으면 걔가 안 되면 나도 뒤에 게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쇄 관리자로 오면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쇄가 멈춘 상태인지 정지 상태인지. 그걸 확인하라는 게 바로 인쇄 관리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필요 없으면 지워야 되겠죠. 자, 이거는 오른쪽 버튼에서 취소. 지금 문서 인쇄 실패가 나왔죠, 그죠? 자, 취소해버립니다. 이제 잘못됐으니까 확인. 그럼 이제 이거 삭제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쇄 관리자에서 여러분 확인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인쇄 관리자. 자, 여기서 문제 바로 풀고 2장 끝내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2장 내용이에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디스크 공간 부족 메시지가 나타났을 경우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방법은? 볼까요? 공간 부족이 나왔어요. 근데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하고 싶어요. 근데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안 하고 지금 내가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면 됩니까? 옳지 않은 방법 찾으래요. 4번이죠. 그죠? 포맷하면은 아예 싹 지웁니다. 그죠? 지금 프로그램 있는 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드라이브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는 거니까 4번 하면 제일 위험한 방법이죠. 그죠? 맞죠? 그죠? 4번은 아닙니다. 포맷을 하면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요. 자, 2번에 잘 보세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가 아니고 종료, 즉 창을 닫고 나서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켰어요. 똑같죠? 그죠? 용량이 그대로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이렇게 하겠죠. 불필요한 창을 닫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 메모리 부족할 때는 다시 잘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메모리가 램의 휘발성 특징 때문에. 근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한데 지금 떠있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다시 껐다 켜봐야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또 똑같이 용량이 부족한 나오겠죠, 그죠? 제거를 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제거를 안 했습니다. 종료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종료와 제거를 헷갈리시면 이것도 맞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종료와 제거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2번이 틀린 말입니다.